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현대 더 뉴 투싼 발표에서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투싼은 2020년에 나온 4세대고요. 약 3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부분 변경된 투싼은 안팎의 디자인이 바뀌고 편의 장비가 강화된 게 특징인데, 특히 실내 디자인이 더 많이 바뀌었어요. 반면에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N9도 기존처럼 유지가 됩니다. 엔진 라인업은 1.0 가솔린 터보와 2.0 디젤, 하이브리드 3가지고요. 참고로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투싼 판매에서 디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고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반반 정도 차지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1.6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N9이 전시가 됐고요. 1.6 가솔린은 모던이 2,771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전시된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거의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3,835만원이고요. 참고로 현대에 따르면 차량 가격은 약 한 150만원 이상이 인상이 됐어요. 외장 디자인 변화는 딱 말 그대로 부분 변경 수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좀 더 날이 서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좀 뭉툭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확실히 새로 나온 모델인 T는 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그 기본 디자인은 동일한데 세부적으로 디테일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그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볼드해졌고요. 앞쪽의 로고도 디자인이 바뀌었죠. 주간등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틀은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디자인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더 예뻐졌다고 해야 되나? 특히 새 주간등이 점등이 되지 않았을 때도 기존에 비하면은 이게 좀 더 예쁩니다. 그리고 후면부의 디자인도 기존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테일램프 디자인이 좀 살짝 바뀐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뒤에 유리에 있는 로고 있잖아요.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약간 양각으로 돼 있던 새 로고가 투싼에 처음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리 안으로 들어갔죠. 이게 바꾼 이유가 리어 와이퍼 닦는 면적을 넓히려고.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닦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 이게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리어 와이퍼를 75mm 더 확장을 하면서 뒷유리 닦이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AS가 들어갔고요.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이게 19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죠. 참고로 오늘 전시된 가솔린과 N9, 하이브리드 모두 이 동일한 타이어가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는 투싼 N9이고요. 그러니까 부분 변경된 모델에도 N9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쪽은 의외로 일반 투싼과 디자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 후면부의 디자인은 일반 투싼에 비해서, 그러니까 특히 범퍼의 디자인이 좀 더 과격하죠. 그리고 이번에 투싼 레터링도 바뀌었어요. 기존과 폰트는 같은데 소재가 바뀌었고 두께가 조금 더 얇아졌죠. 투싼은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외장 디자인도 바뀌었고 실내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웨어적으로 디자인이 꽤 바뀌었는데, 가장 큰 특징이 일단 모니터가 커진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의 배치도 달라졌죠. 그리고 대시보드의 형상도 달라지고요. 크게 보면은 모니터는 위치가 위로 올라가고 송풍구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가 위에 있으면서 쭉 이어지면서 약간 좀 랩 어라운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송풍구가 수평적인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처럼 모니터는 한 장으로 쭉 이어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일단 모니터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 앞쪽에 액정이 전체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뭔가 시각적으로 좀 더 시원해지고, 그리고 기존에 비하면 대시보드의 높이도 조금 낮아진 것 같고요. 모니터는 12.3인치고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 홈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3분할입니다. 이번에 CCNC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웨이브라든가 컨텐츠가 좀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작년에 나왔던 아유니 6만 해도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 모델이 좋긴 좋죠.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최근에 현대차 업데이트된 모델도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트인 캠도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업데이트 버전이 적용이 됐고요. 하이패스도 이제 실물 카드 없는 이 하이패스가 적용이 됐고,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메뉴 또는 기능은 최근에 다른 차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동일하죠.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여기를 이렇게 내리면은, 그러니까 퀵 컨트롤이라고 뭐 화면 끄기라든가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또는 후석 취침 모드, 이거를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더 많은 메뉴가 나오고요. 지금은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기존에 썼던 것보다 이쪽의 분할 화면이 그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 모니터 전체에 거의 꽉 차게 출력이 됩니다. 다른 360도 기능이 적용된 현대차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콘 이렇게 눌러서 달리해서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저 360도 화면이죠.
기존에 비하면은 이것도 좀 화질 자체가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살짝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이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그로시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쓰인 건 비슷한데 그 디자인이 좀 달라졌죠. 현대차 특유의 요 버튼 배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공조장치 패널이 살짝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눈에는 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위치입니다. 공조장치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USB 단자 2개와 C볼트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의 디자인도 그 센터 플로어가 플로팅 타입으로 바뀌면서 구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 플로어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센터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이게 센터 그 플로팅 타입으로 바뀌면서 뭔가 이쪽에 그 공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기어 셀렉터가 기존에 버튼 타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나오는 다른 차들처럼 이렇게 칼럼 타입으로 바뀌면서 이쪽의 공간을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는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좀 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용량이 좀 큰 편이에요. 대시보드의 구조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쪽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생겼고요. 약간 좀 특이하게 이 대시보드 같은데 여기 보통 우레탄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약간 좀 직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전대 디자인도 바뀌었어요. 기존에 비하면 이 운전대가 한결 좀 보기가 좋아졌습니다. 림의 두께는 딱 적당한 수준이고 근데 약간 소재가 약간 좀 매끌매끌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수동이고요. 요즘에 현대차들 보면은 폰 커버에 현대 로고가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 차 역시도 이제 현대 로고가 없어요. 계기판도 12.3인치가 들어갔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이 계기판 디자인이 좀 더 깔끔해졌죠. 시트도 전체 크기가 기존에 비하면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좌판 길이가 살짝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기본 좌판 길이가. 그리고 생각보다 시트가 약간 좀 탄탄합니다. 부드러운 것보다는 좀 탄탄한, 좀 쫀쫀한 그런 쿠션에 가깝고요. 그리고 N9에 비하면은 확실히 시트 포지션이 약간 좀 더 높습니다. 시트 메모리 버튼은 이쪽 끝에 있는데, 그러니까 위치가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동떨어져 있죠. 따로 셋 버튼 없고요. 그러니까 숫자 1만 길게 누르면은 여기서 메모리가 되는 거죠. 차체 사이즈가 동일해서 실내의 공간, 2열의 공간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투싼이 풀 체인지가 되면서 2열 공간이 많이 넓어졌는데 그래서 구형 산타페와 거의 비슷한 레그룸입니다. 현대 SUV가 그렇듯이 등받이 각도 조절 폭도 꽤 큰 편이고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여기에 송풍구와 그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투싼 부분 변경도 전부 USB가 C타입이네요. 그리고 지금은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이제 아래쪽에 그 발 공간의 여유가 꽤 있고요. 근데 이런 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그물 중에서도 좀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부드러운 그런 소재네요. 트렁크 용량도 기존과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투싼 다시 보니까 새삼스럽게 구형에 비하면은 트렁크 용량 자체가 좀 많이 커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추가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트렁크 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이어 시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N9이고요. 확실히 저 방금 봤던 기본형 가솔린에 비하면은 실내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스포티하긴 합니다. 이게 내장재가 조금 더 좋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치장 자체가 조금 더 스포티하죠. 가장 다른 거는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에 적용된 저 빨간색 바늘땀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약간 좀 어두워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소재가 전체적으로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내장재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시트인데 의외로 방금 탔던 가솔린에 비해서 쿠션이 더 푹신하게 느껴집니다. 방금 탔던 가솔린의 경우에는 시트가 약간 좀 탱탱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는 앉으면 좀 푹신해요. 특히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시트의 전체적인 크기는 가솔린과 동일한데 포지션이 조금 더 낮고요.